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6차 산업 제주국제 박람회 파밍 플러스 제주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 6차 산업의 트렌드와 전망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강수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6차 산업 소비자들을 직접 접하고 계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시며 그 트렌드와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두 분의 연사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고성보 조직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세션을 이끌어 주실 텐데요. 우선 좌장님과 발표자분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세 분 연사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보 조직위원장님은 현재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의 교수 및 우선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좌장은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보 조직위원장님은 현재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이시며 한국산학기술학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현재 산학연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성보 조직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제1세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옵니까? 예. 아까부터 마이크 자꾸 신경을 쓰게 되네요. 진짜 불이 아까도 한번 읽다가 불빛 때문에 살짝 놓쳐가지고 버벅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상당히 셉니다. 이제는 제가 조직위원장이 아니고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명패도 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제주대학교 교수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지금 우리 6차 산업화가 진짜 어려운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좋은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열심히 일선에서 아니면 뭐 공무원 조직에서 아니면 제주도청에서 지금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하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시작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진단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의 무장이라든지 B2B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유통의 새로운 창구의 발굴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돼야 여기는 도약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좀 갖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적인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 섹션 아까 오늘 박진도 위원장님의 상당히 좋은 농정의 틀을 바꾼다는 측면도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세부적인 6차 산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6차 산업의 트렌드와 전망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표해 주실 분은 소비 트렌드와 6차 산업의 기회 이혜정 이마트그룹 SSG 푸드마켓 청담점 점장님이 담당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6차 산업 브랜드화로 가치를 더하다 윤미월 식품명인 제66호로 지정되신 분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혜정 이마트그룹 SSG 푸드마켓 청담점 점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잠깐 소개를 해오리면 거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의학석사를 하셨고요.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SM 박사과정 중입니다. 아까 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그룹 상품본부 SSG 푸드마켓 청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프리미엄 마켓을 대명사죠. SS 프리미엄 푸드마켓 하면은 우리 국내에서 제일 좋은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통 이제 가치를 그러니까 식품을 가치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농촌 업무나 이런 농업 관련 업무는 잘 안 했었는데요. 여기 푸드마켓에 부임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되면서 어떻게 하면 농업 상품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이 굉장히 노력한 거를 좀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어떤 게 가치고 어떤 브랜드를 어떤 그 시류를 따라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외부 환경, 그다음에 소비자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 나한테 접목시키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통 센스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스 메이킹의 능력을 갖춰서 요즘 앞으로 어떤 게 시류야, 어떤 게 트렌드야, 요즘 어디에 고객들이 홀릭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거 이슈를 보고서 이제 그걸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서비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유통 서비스라 그러죠. 요즘 서비스 자가 안 붙는 데가 없어요. 다 서비스 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들은 소비자 욕구가 굉장히 다양화되죠. 인구 절벽 시대죠. 지금은 이제 인구 절벽에 그다음에 저출산에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통에서는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 커스터마이징 해야 돼요. 그들의 욕구를 세분화해서 다양한 욕구를 많이 이렇게 뭐랄까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그 고객들이 뭘 원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서 요즘은 유통업에 다 보면 직원들 많이 없습니다. 아시죠? 다 직원들 많이 없고요. SST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IT와 접목한 그 직원들보다는 효율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화는 당연히 우리 같이 이렇게 저출산에 고령화에 이러면 당연히 국제화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이 서비스 산업이 발전이 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는 뭐 강남 언니 그다음에 우리 마켓컬리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더 생길 겁니다. 왜? 인력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비즈니스들이 많이 태어나겠죠. 신선은 옛날부터 배달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신선은 배달하면 사고가 나거든요, 보통. 근데 요즘은 신선을 배달할 수가 있어요, 다.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이 발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선이 충분히 배달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보여준 것들이 저희 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ss.com이나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 이런 데들이 브랜딩을 하면서 이런 이제 신선을 배달을 시키게끔 하게 됐죠. 네. 최근에 유통업은요, 밥을 잘 안 해 먹습니다. 그래서 축산, 수산 조미료가 굉장히 매출이 많이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집에서 뭐를 하느냐? 밥을 안 해 먹고 다 HMR 상품들이나 아니면 외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요리 대신에 간편 선호식이라 그래갖고 델리, 냉동, 상온, 그 다음에 이제 HMR 상품들. 그다음에 이제 수입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면서 최근에 유통업이 밥을 해 먹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향후에는요 주거 공간이 주방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주방이 굉장히 축소되고 데워 먹는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주거를 하는 방향성이. 왜냐하면 지금도 청담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확산이 돼 있는데 지금은 다 HMR 상품 사갖고요. 아니면 맛집에서 음식 사갖고 파티를 하는데 홈 파티를 하는데 다 보면은 이런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지 집에서 그걸 요리를 하기 위한 활동들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앞으로는 외식을 하거나 간편식을 선호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조미료나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노브랜드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250개 점포가 출점이 돼 있고 이제 상생 시장하고 상생해서 이제 8개 점포도 오픈이 되고 있는데 이 노브랜드도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굉장히 스마트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거품을 뺀 그런 느낌의 식품들이 굉장히 트렌드에 해당이 되겠죠. 피코크 키친, 피코크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뭐 밥을 다 햇반 사서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다 보면은 HMR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보시면 성장들이 계속 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되겠지만은 굉장히 성장 추세가 빠릅니다. 앞으로는 트렌드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농업법인도 계시고 뭐 다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손쉽게 빨리 고객들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냐를 풀어내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부터 뭐 음식을 해서 이건 베이스가 뭐예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앞으로는 빨리 고객들이 쉽게 돼야 되거든요. 남녀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앞으로 부가적인 농촌 6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MR 상품 한국의 그 시장 추이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주 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레토르 식품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잠깐 데워 먹는 거에서 반찬, 그다음에 이제 HMR 상품이 요즘은 맛집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피코크 순일의 빈대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콜라보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순일의 빈대떡을 광장시장 가서 먹을 필요가 없이 HMR 상품을 통해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데워서 다 파티도 하고 홈파티도 하고 다 그렇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HMR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상장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구만큼 커질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커질 수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한국화 뭐 예를 들면 뭐 코리안 팝 이런 개념으로 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편찌개 종류도 즉석조리 완제품, 그다음에 반조리 식품, 그다음에 이제 그 신선 편의식품 해갖고 이제 그냥 가루 같은 거 타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1인 가구가 지금 보세요. 숫자가 562만. 그다음에 그 밑에 2인 가구가 526만. 그러면 결론은 1, 2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시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인 가구들이 원하는 게 뭘까? 1인 가구가 뭘 할까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이런 산업에 들어오셨을 때는 1인 가구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을까?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보통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케어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나 이런 거를 시프트 시켜서 이쪽 우리 6차 산업에 뭔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네, 여기서도 인구가 고령 인구라 그래서 보통 65세 요즘 65세 이상들 일 많이 합니다. 근데 65세 이상을 노동력이 없다라고 예전부터 그냥 판단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14.2%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산업에서 이 정도 비중이면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뚫어야 될까?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타겟으로 세야 될 게 누구냐면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엄마가 됐어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다 엄마가 되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뭐를 하느냐? 집에서 옛날에 밥을 해줬는데 요즘 밥 잘 사주는 엄마로 통해요. 집에서 다 밥을 사주는 맛있는 집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밥 잘 사주는 엄마가 돼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이제 노인 인구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어요. 슬슬 신실버 세대라 그래갖고 그분들이 그쪽에 되는데 그분들은 돈이 있어요. 가처분 소득이 좀 많아요. 근데 그 밑에는요 88만 원 세대 뭐 밑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처분 소득이 좀 적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의 타겟은 누가 돼야 되느냐? 네, 신실버 세대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왜냐하면 분포도가 좀 높으니까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타겟을 잡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지금 현재 그 있는 세대들, 그 Z 세대 이런 세대들은요 아직은 자리도 안 잡혔지만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힘들다는 거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재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하기에는 우리 그 이런 그 영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산업을 끌고 나가기에는 타겟이 좀 작죠, 규모가. 그래서 신실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올라선 그 신실버 세대들하고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상업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볼륨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버 세대가 저보다 조금 높으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한 몇 년 선배들인데 보시면은 뭐 다 보시면 55세에서 63세의 연령대를 갖고 있고요. 본인들이 굉장히 항상 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예, 그러면서 재테크에도 능하고 많이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감성과 그다음에 가치 향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하기 위한 활동은 뭐가 될까? 그러면 뭐 건강, 웰빙, 젊어질 수 있어요. 좀 더 젊게 살 수 있어요를 잘 분석하면 그쪽에 비즈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으나 물론 많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주류를 일구고 있기 때문에 3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정보 교류에 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요. SNS 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다 물어봐요. SNS에. 네이버에 물어보고 SNS에 물어보고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공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유 경제가 나온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많이 해서 소카, 그다음에 우리 배달의 민족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적어요. 가처분 소득이 적다는 거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것보다는 남을 활용해서 같이 나눠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고 이런 경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향후에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나눠 쓰고 가격에 대한 그 저항력이 없고 뭐 이런 것들에 충실하면 이분들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쪼개서 한 번씩 보세요. 네. 소비의 양극화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비의 양극화, 중국산 예전에 아주 무시했는데 요즘 중국산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중국산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노브랜드의 버거도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격, 스마트 경제를 끌고 나가고 싶다. 가격이 굉장히 스마트했으면 좋겠다. 가치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홀릭이 된다는 거는 왜 거기에 홀릭이 될까? 왜 그럴까를 잘 보시면은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겠죠. 저는 꼭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건 요즘에 화두는 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라이프 스타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외적 가치, 내적 가치를 이제 중시하게 된 거죠. 외적 가치보다는 내면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사회 구조가 아까 1인 가구 굉장히 많았잖아요. 1인 가구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싱글족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나 결혼 안 하고 나 굳이 결혼하면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어. 이런 것들이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3, 4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리고 20, 30대의 그런 소비자의 스타일들이 많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음료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되게 트렌디한 걸로 변화됐어. 예전에 전통적인 거보다는 트렌디한 걸로 많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됐죠? 주방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쭉 한번 보시면 저게 왜 저런 문화가 생겼고 왜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고리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룹핑을 시킬 수 있어요. 그룹핑을 시키면 나중에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통업이요. 오프라인 요즘 굉장히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오프라인이 안 되냐면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굳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와서는
온라인에 가격 경쟁이 많고 거기에 보면 똑같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와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프라인의 방향성은 어떠냐? 거기를 꼭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품과 온라인 상품은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온라인, 오프라인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샵을 냈다. 샵하고 오프라인하고는 똑같은 가격을 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내고 오프라인에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꼭 오프라인에는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 배경이 되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일본의 치타야 서점은 다 아시죠? 많이들 가보실 텐데 여기는 서점에서 책 파는 데예요. 근데 책을 안 팔아요. 책을 파는 것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의 한 장면을 보여줘요. 나는 낚시를 좋아해요. 그러면 낚시에 대한 것들. 그다음 나는 요리를 좋아해야 되면 요리 주방 용구와 같이 책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한 씬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유통업도 방향성이 다 이렇습니다. 백화점도 나눠요. 뭘로 나누냐? 타겟별로 나눠요. 나이별로 나눠요. 그 사람의 취미별로 나눠요. 그리고 모아요.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류, 식품 뭐 이렇게 하고 장르별로 나눴죠? 요즘은 안 그래요. 한 씬으로 정리를 해요. 그 사람의 타겟이 난 요리를 좋아해 하면 요리에 관계되는 책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모든 것들을 망라해요. 그래서 나눠보고 모아보고 그리고 색다르게 여기에 좀 색다르게 꾸며줘요. 그래서 이것이 화두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매장 꾸미시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나는 식품만 팔아요. 저는 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꿀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꿀은 뭐가 필요해요? 꿀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기구들도 필요하고요. 꿀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요리 재료도 필요하고 이렇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해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실 때 고민하실 때 좀 플랜을 쪽으로 좀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무인양품 뭐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이런 것들도 라이프 스타일이 되겠고요. 덴마크의 다이소입니다. 여기가 덴마크의 다이소인데 우리나라의 플라잉 타이거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림창고는 옛날에 대림창고 공장이었죠. 공장을 요즘 카페화 시켜서 굉장히 가격도 비싼데 엄청 많이들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레트로풍이라고 옛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태원에 있는 옥누세자매 목욕탕을 바꿨어요. 목욕탕을 바꿔서 이렇게 저기를 만든 사례고요. 카페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그라니티 여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씬을 보여줘요. 제일모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양방조 이 강화도에 있거든요. 이 먼 데까지 사람들이 다 찾아가요. 왜?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싶어서. 왜? 나 여기 트렌디한 여기 가봤어라고 사진 찍잖아요. 본인 사진 찍어서 본인 이만큼 크게 나오고 뒤에 배경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도 굳이 그 2시간씩 차를 몰고 가서 일부러 가서 찍어요. 왜? 나 여기 트렌디한 데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SNS 활동을 배제하고는 비즈니스가 안 돼요. 이런 것들도 SNS 활동에 많이 포커싱이 되게 하셔야 돼요. 탱코로스 꼬모 청담동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이에요. 여기 굉장히 고급이에요. 근데 이런 매장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테라로사 강릉에 있고 양평에 있죠. 여기도 커피로 시작을 했지만 공간과 문화를 파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이런 데요. 샵 저기 인터넷에 뭐라고 치시냐면 샵에서 감성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곳이 어딘가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데들을 좋아하는구나. 요즘 고객들이 이런 걸 아셔야 뭘 좀 하시니까 그런 것들. 이건 청담동에 있는 퀸즈 마마스 마켓 약간 일본 스타일의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모든 것들은 고객이 꼭 가야 되는 이유. 이 라이프 스타일 매장이나 이런 그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이 꼭 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온라인도 더 편하잖아요. 다 배달해주고 클릭만 하면 되고 할인 쿠폰도 껴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은 꼭 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식품의 트렌드가 과일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과일을 원하세요. 안 까먹는 과일. 그래서
저희 매장에 제가 팔아봐서 알잖아요. 저는 이제 점장으로 있지만 이제 매출을 저희 계속 올라오고 있고 뭐가 잘 팔리는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저기를 하잖아요. 여호 관리를 하니까. 근데 딸기 품종별로 굉장히 고급 딸기들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자두, 살구, 체리, 블루베리가 저희 블루베리 요만한 한 통에 보통 13,900원 이런데 그 블루베리를 하루에 한 200~300씩 팔아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갖고선 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고객들이 건강, 그다음에 작은 과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가격보다는 품종, 비싸도 좋아요. 비싸도 좋은데 비싸려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싼 건데 가치를 줄 수는 없잖아요. 비싼데 그래서 샤인머스캅 같은 경우 한 송이에 보통 저희가 한 3만 얼마, 4만 얼마 이렇게 팔거든요. 샤인머스캅 엄청 잘 팔려요. 그게 뭐냐면 육질이 단단하고 이런 식감이 좋거든요. 아사삭하는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 상품은 고급 과일이야. 그리고 일본에 가면 보통 이런 샤인머스캅 같은 경우에 한 3~4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스토리텔링해서 이거는 누가 어떠한 공법으로 재배했고 이 공법을 통해서 뭐 1년에 2송이밖에 안 나와요. 이래갖고 30만 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일본에 가면 그런 스토리로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샤인머스캅 이런 것들은 가치가 높다라고 고객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 되게 품종에 대한 소비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요. 애플망고, 토마토. 난 우리나라 토마토가 그렇게 이 품목이 많은 줄 몰랐어요. 품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토마토의 니즈가 굉장히 고객들도 다양해요. 그만큼 이거는 가격으로 고객이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품목으로 상품을 소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돼지고기도 스타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돼지고기 다 지역으로 하잖아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 제주 흑돼지입니다. 제주 흑돼지가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베리코 이런 것도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돼지 이러면 안 돼요. 일반 돼지 하면 안 되고요. 제주의 청정 지역에 어쩌고 저쩌고 그 밑에 누구 명장 돼지를 30년간 키워온 명장 누구가 만든 뭐 얘를 재배한 생산한 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제주 흑돼지 하면 노말해져요. 항상 거기에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간편식 이거는 이제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샐러드 시장. 샐러드 시장은 저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전 좀 뚱뚱한 편인데 많이 뚱뚱하면 조직 생활에서 되게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할 때도 불편하고 막 이래서 조금 헬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많이 싸갖고 다니고. 그래서 이 샐러드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특히 이제 일하는 여성 위주로 해서 많이들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디저트에서 요거는 저희 원래 이런 그 청담이나 이런 데서 젤리들 과일 젤리들 많이 팔았잖아요. 과일 젤리들이 근데 일본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젤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확산이 돼서 요즘은 편의점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 젤리, 그다음에 이제 각종 차류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트렌드가 되겠고요. 먹방 쿡방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이슈 상품들은 먹방 쿡방에 나왔던 상품들요. 그 다음날 꼭 매장에서 찾는 고객들 많아요. 예. 어디에 슈퍼푸드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상품 어디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에 대한 이슈, SNS에 대한 이슈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건 요즘은 그 스마트해야 되고 그 뉴웨이브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식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채식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 복지, 건강하게 키웠다, 윤리적으로 키웠다, 이 상품은 좋은 물로 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도 손색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거에 이 고객들이 많이 홀리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의 식품의 트렌드의 방향성입니다. 네. 제가 식품 얼마나 하면 되죠? 시간? 5분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하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항상 포스팅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 포스팅이에요. 그래서 인스타에는 그레이스 리로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는 혜정리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매장에 재미있는 상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올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포스팅한 상품들이에요. 무등산 수박, 청자두, 그다음 미니 사과,
그다음에 그 옆에는 그 강원도에서 만든 패키지 상품이에요. 야채를. 저렇게 요즘 지방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유럽 거 같다고 너무 잘했다고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뭐 핑크 레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왜 이런 상품이어야 되는지 여기 제주도 상품 정말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 다 보면 뭐냐면요 희한해야 돼요. 그리고 희귀해야 되고요. 아니면 고객의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청담에서 파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호박도 요거 밑에 있는 호박 요거는 뭐냐면 어디 농협에서 내놓은 상품이더라고요. 그거 제가 캡처 떠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청담에서 호박 팔 때 이렇게 팔아요. 가치가 틀려 보이죠? 어떻게 진열하고 어떻게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요. 예. 여기 오신 분도 오늘 6차 산업의 기본 화두는 뭐냐면요.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예, 상품의 가치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탄탄하게 하고 좀 더 농업이 부강해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이런 그 키를 잡는 것들이 방향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는 상품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음료도 건강과 관계되는 상품들이고요. 다 요즘에 니즈들도 다 그쪽이에요. 그다음에 에코 관련,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곤약으로 쌀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재밌는 상품들, 커스터마이징 되고 재밌는 상품들.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요거는 신세계 그룹의 유통 핵심 키워드는 인터넷에 찾아도 저희가 다 포스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상품의 가치를 잘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인력이 뭐 저희가 9to5 하면서 인력도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인 경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무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를? 상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상품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서 훑었어요. 쭉 훑어봤지만 이 훑은 거의 포인트는 고객을 관찰하세요. 요즘의 분위기를 잘 관찰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해시태그 해서 인터넷에 해시태그를 우물정자를 쳐서 유행, 그다음에 트렌드, 그다음에 뭐 감성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 보시고 그거를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면 비즈니스의 단초를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그 아니 저 네. 잠깐만요. 저 그 플로어 토론 시간을 나중에 두 분 다 이제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참아 주십시오. 예, 예. 이제 하여튼 고맙습니다. 뭐 이미 아까 요점 요약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는 스토리를 거기다가 매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없고 결국에는 뭐 높은 부가치 상품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서로 실감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중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혜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이제 프로에서 토론할 때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두 번째는 김치 발전을 위해서 아마도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식품명인 그것 중에서도 이제 김치로 전문화되어 있는 이제 윤미월 66호 식품 명인이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미월 그 명인께서는 지금 뭐 일본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김치 수출 업체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수출에도 상당히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가 긴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미슐랭 그 가이드 도쿄에서 5년 연속 투스타를 획득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주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저의 지금까지 경험담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때의 그 순간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밀양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고 전량 수출을 일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한식당을 하면서 이 한식당을 어떻게 하면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한 결과 미슐랭 2스타를 6년간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저는 제주도 하면은 대한민국의 하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와이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훌라춤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생활하면은 저는 먹거리. 이 먹거리가 얼마만큼 이 제주도에 많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도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하와이는 제주도입니다라고 많이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제주도로 오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치성. 모든 관광분들의 일반인 분보다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국분들이 제주도에 오셨을 때 무엇을 제주를 기억하고 무엇을 원하고 제주를 오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만이 이 제주도가 앞으로 6차 사업을 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을 오신 분들이 어디를 가도 정말 즐겁고 눈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그러기 위해서는 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좋은 가공식품을 만들고 또 그 가공식품이 비싸거나 또 너무 또 품질적으로도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주도를 알리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알리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팔아야 된다는 거. 가슴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만이 앞으로 농어촌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일본에서도 삼다수를 많이 선전하고 팔고 있어요. 가게에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물도 많지만은 저는 손님한테 홀 직원한테 이거는 제주도의 삼다수라고 꼭 하고 물을 팔아라 해서 저는 삼다수를 팔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동충하초가 제주도에서 접을해서 너무너무 좋은 이 버섯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서 삼계탕을 하는데 삼계탕 위에다가 그 화려한 동충하초를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그 특산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예를 들어 충청도 하면은 공주 밤을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에서 제주도에 많은 관광분들이 오시는데 저희 그 제가 김치 교실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1,000명이 돼요. 어머님들이. 그럼 제주를 거의 다 두세 번은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를 갔다 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한라산이라든가 전복을 뭐 맛있게 먹었다든가 그 정도 이제 어떠한 특별한 제주도에 대한 그 기억과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게 너무 제가 의견을 많이 받았을 때 이번에 제가 이 6차 산업에 온다고 생각했을 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주도가 앞으로 정말 이 6차 산업과 앞으로 이 농어촌이 잘 되려면은 일단은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서비스는 입으로 해서 손님이 오는 순간을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서 물건 하나하나 팔을 때에 정말 이 물건이 사서 그 손님이 다시 한번 제주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서비스를 해야지만이 이 관광 사업을 저는 산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이전에 제주도를 그 손님한테 안겨줘야 돼요. 제주도에 대한 그 마음을
손님한테 안겨주면은 자연적으로 제주도에 상품이 팔리게 되고 또 제주도에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즉 저의 경험담을 보면은 먹거리에 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은 가슴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가슴으로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도 마음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쓰겠지만은 소비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그 소비자가 제주도를 또 찾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만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오늘 오면은 가면 그뿐이겠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제주도를 자기 입으로 선전을 하고 제주도를 알리는 게 돼야지만이 제주도의 모든 외국 분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6년 동안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식을 일본 땅에 제대로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40년 일본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는 그저 단순한 불고기집을 했었어요. 근데 불고기 하면은 일본의 그 야끼니쿠로 착각을 해서 한국의 음식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한 그런 그 속에서 제가 한 40년을 장사를 하다가 자 정말 모든 스시나 모든 우동은 세계에서 알아주는데 우리 한국의 음식이 얼마만큼 맛있고 얼마만큼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훌륭한 음식인데 이렇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이러한 가치성이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나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사업했던 거를 다 팽개치고 현재 하고 있는 어머님이 하시던 음식을 우리의 결혼식이나 잔치 때에 그 얼마나 음식이 많이 나옵니까? 그거를 다 간추려서 정성을 들여서 전부 하나하나 코스로 해서 음식을 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손님들이 이건 한국 음식이 아니야. 한국 음식은 짭고 맵고 한 냄비에 여러 가지 숟갈을 넣어서 먹는 것이 한국 음식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하는 소리가 한국 음식은 원래 정갈하고 정말 깔끔하고 이렇게 맵지는 않았다. 단 역사를 살아다 보니까는 그 앞전의 것이 뒤로 가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것이 나왔을 뿐이지 한국 음식은 정말 옛날부터 몸에도 좋고 먹어서 몸에 이로운 그런 음식이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한 미슐랭을 따고도 한 2년 동안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기에 세계에서는 인정을 해줬지만은 일본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2년 동안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결과 제가 이 한식업을 하면서 그 인정을 못 받는 속에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저희 어머니가 현재 87이신데 밤에 엄마 이러이러한 음식은 엄마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음식을 냈어요. 물어가 보면서 음식을 하나하나 다듬고 또 다듬고 해서 지금은 전 세계 분들이 가시면서 너무너무 한국의 이미지를 바꿨다. 또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고 여행했던 음식이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옳았던 것을 이 윤가에 와서 먹어보고 많은 걸 깨닫다라고 그렇게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정말 콩나물 하나라도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손님 상에 놓아서 그 손님에 드셔서 그 콩나물이지만은 먹고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지만이 관광 오신 분들이 그걸 느껴서 또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과 품질과 가치성이 같아야지만이 사시는 분도 그 가치성을 느끼고
사시지 그저 오늘 보고 오늘 많은 거를 많이 돈을 받아서 내일 어떻게 되겠지는 생각을 안 하고 오늘로 끝이야. 오늘 10,000원 받아서 내일 또 10,000원 받으면 그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분이 내 집 이 제주도를 찾아서 내 가게에 올 때까지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이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찾았는가를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서비스를 하고 정성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제주도는 좀 더 알려지고 관광객이 더 유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며 또 여러 방방 그 지방을 음식을 팔면서 많은 거를 일본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한국 음식도 좋고 모든 상품들이 좋은데 이거를 그 오는 관광객분들한테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면은 일본은 어느 한 손님이 어느 한 곳에 가서 무엇을 사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나라에서 먹거리든 어떤 상품을 산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 그게 왜 그럴까? 너무너무 만드는 과정에서도 만드는 분들이 고생한 건 다 아세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기억에 안 남고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제주도에 와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저희 남동생하고 제주도를 관광을 왔어요. 왔는데 어느 갈치집에 들어간 거예요. 갈치 100반을 먹었는데 뭐 한 얼마 한 뭐 몇만 원 하면 먹겠지 하고 먹었는데 나오는데 8만 원은 돈을 내신 거예요. 어머니가. 연세 드신 분이 어머님 생각은 갈치라는 그 생선이 시중에서 비싸긴 비싸나 100반에 8만 원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나오시면서 야 아들아 우리 제주도에 와서 바가지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인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배를 못 채우고 다른 데 가서 어머님이 식사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갈치의 가치성이 있는데 소비자가 그 생각하고는 가치성이 넘어서서 그러한 가격을 받아서 손님이 나오면서 속상하고 음식을 먹고 행복해야 되는데 나올 때 불행해져서 속상하고 정말 그 마음을 누가 해줄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여러 그러니까 식사 또 뭐 돈을 많이 버시는 건 좋지만 손님을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두 번 다시 제주도를 안 찾는다는 거. 그거는 누가 어떻게 바꾼다는 그것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각,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 지역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고 마이너스가 되고 정말 고급적으로 일본 제주도에 골프장도 많고 너무 좋지만은 그 고급성 있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이 서민들이 정말 어저께도 제가 그 시장을 가봤지만은 보고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이 재래시장부터 뭔가의 마인드를 바꿔서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위에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지식으로서 하니까는 어느 정도 지킨다고 보지만은 아직까지 모든 관광객들이 오셔서 정말 관광객은 거의 재래시장을 많이 찾거든요. 거기를 왔을 때 이 관광객 무엇을 느낄 것인가? 어저께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귤을 샀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도 배가 비싼 거예요. 한 조그마한 빨간 바구니에 5,000원이면 서울에 사는데 여기는 10,000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제 관념에도 제주도는 산지니까 더 싱싱하고 더 싸겠지 하는 마음에서 샀는데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러한 자그마한 거를 샀지만 만약에 외국분이 그런 걸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를 어느 누군가가 다 노력을 해서
조그만 데서부터 손을 대서 정말 힘을 쓰지 않으면은 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고, 또 제주도가 더 발전하려면은 해물도 좋죠.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정말 제주도가 얼마만큼 청정 지역으로서 어느 나라를 가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인데, 조그만 거에서부터 이렇게 관광객한테 불쾌감을 주게 되면은 그만큼 손님의 발길이 떨어지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먹거리 자체에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은 관광객이 발을 멈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음식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첫째는 먹거리가 최고이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고 싶고, 또 물건 하나를 파시더라도 정성과 가슴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제주도도 최고의 관광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긴 발표는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반성을 해야 될 것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뭐 요약 말씀도 하시긴 했었는데, 결국은 물건을 팔기 전에 제주도를 안겨주라, 그리고 가슴으로 서비스를 하고 가슴으로 물건을 팔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까 뒷부분에서 두 번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제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분 발표 전부 다 끝냈고요. 아까 우리 잠깐 유보했던 플로어 토론, 그러니까 우리 지정 토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어 토론을 시간 12시 한 10분 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한번 질문하시죠. 예. 누구 어느 쪽 그 선생님한테?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농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학생 양인모입니다. 마이크 갖고 하시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농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학생 양인모입니다. 질문은 이혜정 그 지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외람된 그 질문 같은데요. 그 근자의 그 이마트가 그 적자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시고 하다는 그 소식을 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그 지역 농협에 로컬 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그 내부적인 문제가 많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내노라하는 이런 기업에서 이런 그 고심이 있다는 게 참 어떤 이유인지, 그러면 그 대책이 뭔지,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점장님, 상당히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 본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거의 포인트는 와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같은 상품을, 왜냐면 저희도 ss.com이 있거든요. ss.com에 온라인 사업분이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거기에서는 뭐 할인 쿠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굉장히 바쁘잖아요. 매장에 꼭 와서 경험을 하던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그쪽에 가는데, 메리트가 별반 그 틀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화두는 매장의 메리트를 만들자예요. 그래서 상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경험 관리를 더 많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에서는 안 파는 상품들이 꼭 매장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품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가면
상품들이 좀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오신 고객들 수고로이 주차와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서 오신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한테 충분히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이 이 융합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지금 뭐 이제 픽업 서비스라든지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급하신 분들은 픽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거점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의 전반적인 포인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경험 관리며 경험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좀 더 많은 상품과 좋은 상품을 고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계속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뭐 대답하시면서 사실은 지금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지금 그죠? 아직도 세워야 될 어떤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뭐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선생님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다. 소속하고 어느 선생님한테 질문하겠다는 말씀. 네. 저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습니다. 농협대학교에서 왔는데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이마트가 이제 그 거대 공룡으로서 이제 그 지역 그 상권을 다 이렇게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쓰기라고 하는 SSG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영세 상인들에 대한 공생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함께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사견이 포함이 된 내용들이에요. 이제 조직의 여러 가지의 방향이나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홍보나 이런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요즘 이마트가 사실 그 할인점의 대표 기업이에요. 대표 기업인데 아까 같이 뭐 그 지역 상권을 뭐 침해하고 여러 가지의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그 요즘의 포인트는 상생이기 때문에 지역 전통 시장과 같이 협업해서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소논문을 하나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천시장, 제천중앙시장의 시장 상생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역 상권에서 니즈가 있었어요. 우리도 왜냐하면 예전하고 틀리게 오프라인에 와야 되는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프라인의 경쟁자가 지금 어디냐면요. 다 야구장이고 축구장이고 해외 여행이고 그렇습니다. 상권에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할인점이 아니라 나의 그 경쟁자는 다 보면 해외 여행이 될 수 있고 내 취미 활동이 될 수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우리가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의 시장 그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은 입점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비신선식품, 그러니까 신선식품이 아닌 상품들 위주로 해서 다 진열이 돼 있어서 그 노브랜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노브랜드가 상생을 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노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 고객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은 고객들이 많이 시장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머지 그런 상인들도 좀 더 이렇게 그 매출이 올라가는 사례, 특히 거기 이제 청년 마차라고 있습니다. 청년 마차에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그 청년들이 그쪽에서 상생하면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거기서 그 영업 활동을 해요. 영업 활동을 해서 본인들이 여기에서 그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기 그 매장의 상점들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저희가 장바구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 시장 전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은 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 이러기는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서로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오프라인끼리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그쪽이니까 네 가격이요. 어떤 가격이요? 아 가격이요. 가격은 저희는 예를 들면 그 온라인에 해당하는 거는 저기 그 상인들이 판매되는 거는 판매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인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해드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거기에서 배제된 상품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서로 선택해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저 윤미호 선생님한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우리 제주도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뭐 제주도 그 식재료를 활용해서 지금 수출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제주도 식품의 그 옥돔, 네, 옥돔 너무너무 좋죠. 맛있고 저는 옥돔의 생선을 여자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선 자체가 너무 담백하고 정말 섬세하고 그런데 그 옥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워서만 드시잖아요. 근데 그 구워서는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옥돔에 예를 들어 귤이라든가 또 제주도의 꿀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드신다면은 좀 더 옥돔이 더 소비가 많이 되고 또 옥돔 요리가 항상 가정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청하초가 너무너무 정말 선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본에서 이제 식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청하초를 많이 선전을 해서 제주도산을 좀 많이 보급을 하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그 월동부를 활용한 네, 제가 이제 공장을 지금 일본으로 수출을 한 26년간 하고 있는데 필히 저는 제주도에 월동물을 항상 쓰고 있거든요. 12월 달부터 3월까지 제주도의 월동물을 많이 사서 지금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예. 예, 플로어에서 한번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제가 예, 여기요? 저쪽 뒤에. 예, 아우 이게 막 불이 아주 세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네. 네,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더큰 네일센터라는 곳에서 교육생을 하고 있는 현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청년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지금 청년이라면 회사의 가치 아니면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경험을 한다면 도움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열성은 많아요. 열성도 많고 많은 거 많은데 첫째, 이 창업을 할 때에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그 목적이 뚜렷하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진념, 요즘 젊은 청년들이 꿈은 많은데 그 진념이 좀 약해요. 제가 학생들도 많이 접을 해보고 많이 해보지만은 열정은 많은데 하다 보면은 빨리 그거를 포기를 하고 진념이 약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자기에게 강하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꿈과 돈과 모든 자기의 머리가 있어서 계획적인 건 하지만은 모든 사업은 지금 젊은 청년이나 과거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성공의 하나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 이기고 넘을 수 있는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고 정신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일치가 돼서 한 가지 사업에 성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너무 그 이 좌쪽에서가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좌우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센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혹시 우측에서 질문 하나 해주시죠. 요새 좌우 균형을 맞춰야 돼서 배려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러면 센터에서 일단 질문 한번 하고 다시 우측에서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으로 저희가 자율모임체인 모다드럼 서귀포 강소동으로 해서 저희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그 윤미열 장인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고 있고요. 지금 한 20여 남병의 작은 점포를 창업을 해서 1차 가공 청굴청을 이용한 부추김치를 해서 2차 가공 만들어서 김밥 재료 속에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 홍보 부분 얘를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나 요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윤미열 대표님께서 섭섭하셨다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한 부분, 서울에 올라가니까 바구니가 5,000원이었는데 현지에 오니까 10,000원이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엊그저께 부산으로 어묵 국물을 내는 법을 배우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5,000원짜리 바구니가 될 수밖에 없던 귤이 왜였냐면 카바이트를 친 귤을 담아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아픔들을 여기서들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여기서 10,000원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은 그게 진정한 10,000원이기 때문이에요. 5,000원짜리는 그 비상품 감귤들이 올라간 그런 제품을 사서 드신 거기 때문에 5,000원이었던 거니까 마음 조금 푸시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 드린 거는 일단은 농사를 지신 분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사는 소비자한테 그러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기에 소비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소비자가 느끼는 관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러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는 홍보와 그 물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면 앞에다가 이 귤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그 재래시장을 꼽아 놓으면은 영어든 중국어든 다 해서 꼽아 놓으면 손님이 이래서 이 귤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김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치를 2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김치는 정말 가정에서도 식구가 2명이면은 다 입에 맞는 이 감각으로 느끼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예를 들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김치가 제주도의 맛은 지키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맛을 내서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일본 사람들은 김치가 단 걸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단 김치로 수출을 했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90%를 한국 맛을 내고 그 10%는 그 나라 그 일본 사람들의 맛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김치 사업을 계속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추김치도 본인이 만든 김치의 맛을 제대로 지키되 소비자의 생각을 조금 더해서 그 맛을 좀 변화를 한다든가, 또 홍보를 하는 데는 먹어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김치를 사업한다는 게 힘들어요. 김치 사업이. 그러나 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뭐 이제 조금 돼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혹시 오른쪽에서 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일본에는 몇 년도에 진출을 하셨고 또 일본에 점포가 3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지역은 어디이며 상호는 무슨 상호를 쓰시는지 요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3년 전에 일본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사업한 지는 25년이 됐고요. 지금은 동경 긴자에서 윤가를 하고 또 3개가 다 긴자에 있습니다. 예. 일본하고 한국하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그 사업을 하시면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괜찮을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떠신지 모르겠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치적이지만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빠도 먹거리로 교류를 한다는 걸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음식으로서 두 나라의
관계를 유난하게 만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고 있고요. 실은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가게가 타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일본 분들이 잊어버려서 지금 10월 1일부터는 되돌아왔습니다. 예. 모든 국민이 석 달만 가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그 농업대학교 농산업경영대학원에서 왔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저 농협대학교 농산업경영과에서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이제 고맙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토론회가 좀 알차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이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후 마이크 안 나와요. 네. 네, 여러분 그 첫 번째 세션 굉장히 활기차고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또 질의도 해주셔서 많은 도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험이 공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고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우리 고성보 자장님과 두 분 연사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